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의원으로 있는 동안 가족회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조금 전 2시부터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랑 별도로요. 오늘 회의에서 나온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신속한 조치에 대한 트집 잡기에 앞서 자당의 문제 의원들에 대한 조치부터 하길 바랍니다. 조수진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등록 시 사인 채권 5억 원 등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 11억 원을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3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형성 과정도 의문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의원 재직 중에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건설회사에서 3천억대 일감을 수주하여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이 건설회사 사주임을 알면서도 국토위에 6년이나 활동하게 했고 또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토위 간사까지 선임한 책임이 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삼성물산 사회주로 대주주 및 집행임원 감시를 하라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적시된 바 사회이사가 해외 의결권 대리기구에 가서 합병 정당성을 설명하는 등 이해충돌을 넘어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있음에도 삼성생명법을 다루는 정무위원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홍걸 제명의 트집 잡기에 앞서 조수진, 박덕흠, 윤창현 의원부터 즉각 제명 조치하기 바랍니다. 김홍걸 의원은 2016년도에는 6개월간 아파트 또 분양권, 세채 그리고 상가 등을 집중적으로 매각하고 4.15 총선 당시 10억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도 누락했고 처분했다는 강남 아파트는 자녀에게 증여했고 또 자기의 입법활동가 배치되는 그런 전세금 과다 인상 문제 6억 상당의 분양권 매매 차익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과 도덕성의 흠결이 매우 상당합니다. 더군다나 김홍걸 의원은 구체적인 경제 활동 없이 100억 원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소명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찰에 회부한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제명을 했는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이례적이고 신속한 제명 결정이 다른 의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이거나 또는 김홍걸 의원의 의원직 유지를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습니다. 정치현안 짚어보는 정치외정 코너 황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덕흠 의원 기자회견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2시부터인데 아직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소식은 안 들어오고 있고요. 예. 오전에 기자들하고 몇 번 통화를 했는데 박덕흠 의원이 주제는 이겁니다. 요지는 전부 다 공개 경쟁 입찰로 수주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없다. 이해관계 충돌도 없다. 이해관계 충돌 이제 본인이 이제 국토교통이나 행안위 이런 데서 피감기관이었던 기관들로부터 아들이 하는 회사, 가족들이 하는 회사, 측근들이 하는 회사가 공사했다는 얘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게 이해충돌이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범위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자식들은 취직하면 안 된다. 그 회사가 잘 되면 대통령 덕봐서 그랬다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약간 이상한 논리를 구사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던 말이 자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불이익을 봤다. 수주량이 더 떨어졌다. 손해봤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 내용을 저희 이제 MBC의 스트레이트 탐사보도팀이 처음 보도했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아무 문제 없다. 전부 정당하게 공개 경쟁 입찰에서 수주한 것이다. 3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관광공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명이라기보다는 글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따져봐야겠죠. 이거 하나하나 공사건건에 다 따져봐야 되니까 그거는 일괄적으로 어떻게 되기 어렵겠다는 그건 좀 개개별로 건건히 따져봐야 될 측면이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게
건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들과 측근 친인척들이라는 건설 회사가 아직도 왕성하게 관급공사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이 간사도 2년을 하고 예. 행안위 간사를 하고 이건 문제가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치 윤리적 측면에서 거기 가면 안 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국토교통위 위원을 하게 놔두고 간사까지 시켜준 정당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민주당은 몰랐나요? 그걸 어떻게 가만 놔둘 수 있었는지 그것도 참 언뜻 이해가 안 가네요. 몰랐을 리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냥 뭐 업계 출신이니까 그러느냐 하고 지나갔을 경우도 있고요. 이건 따져봐야 될 텐데 간사라는 직위를 하면은 사실은 야당, 여당 민원 다 받아주고 의원들이 예. 국토교통위는 워낙 뭐 다리, 전철, 건설 관련 민원이 많잖아요. 여야 막론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뭐 재건축 사람들 의원이니까 나름대로 처세술을 발휘해서 뭐 민주당 쪽 민원을 들어주면서 잘 간사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것까지 다 따져보고 챙겨봐야 될 겁니다. 이거는. 글쎄요, 그 민주당 의원들도 저거를 몇 년 동안 모르고 알고 방치했다면 뭐 그건 분명한 문제고요. 그렇죠. 모르고 있었어도 뭐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하기 전까지 그럼 뭐 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민주당도. 예. 저 정상 아니면 저게 저렇게 몇 년을 해도 되는가 하는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요. 거기다가 박덕흠 의원은 입찰비리 3번 걸리면 건설업 등록 말소하는 법안을 앞장서 무력화시킨다는 기록도 있죠. 그렇죠. 예. 20대 국회에서 그런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뭐 3년 안에 예를 들어서 지정된 기한 안에 입찰비를 3번 하면 건설업 면허 등록을 취소해버리는 법안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건설회사들 다 이렇게 해서 사소한 그런 잘못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같은 회사들이 면허가 취소되면 해외 가서 공사한 거다 어떡하느냐 예. 뭐 이런 논리로 막았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위헌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떤 앞장서서 막았죠. 예. 토건업자의 로비 대표 단체식이었던 행동. 민주당의 한 대변인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그 직위를 가지고 건설회사 영업했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 했는데 예. 그런 비난을 받아도 뭐 할 말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지금. 예. 그렇다면 그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주호영 대표나 뭐 원내대표나 일단 사태를 파악하고 진상을 알아야겠다. 이게 과연 광급공사를 받은 그 자체만 가지고 뭐라 그럴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다 오늘 아침에 특히 그런데 당의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 여론도 나빠지고 민주당이 예. 역공도 받고 그럴 테니까 상당히 정리하고 따져봐야 된다. 예. 그래서 비리가 있으면은 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초선 의원들 여론 때문인지 오늘 박덕흠 의원의 그 특혜 수주 의혹을 조사하는 일단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사를 예. 해보겠다 뭐 이런 차원까지 갔어요. 분위기는 무조건 보호하자는 데서 약간 그런데 바뀐 것 같군요. 초선 의원들이 예. 상당히 많은데 초선 의원들은 이거 상당히 뭔가 지금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 조사에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나 중진들 다선들은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기정무기적하면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게 팩트가 몇 개 더 확인되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금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보고 그게 국민들의 공감이나 해명이 안 되면 여론이 더 나빠지면 국민의힘도 더 단호한 쪽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직 특별한 어떤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죠, 이 사안 네네, 가지고? 특별히 예. 아직 뭐 단호하게 얘기는 한 적 없고요. 예.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아직. 예. 자, 그런데 이 건 말고도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경우도 여러 가지 어떤 재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해명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11억 정도 되는 뭐 현금 빌려주고 5억 정도 뭐 까먹었다, 잊어먹었다. 그다음에 예금 현금에서 11억의 현금 자산을 후보 등록할 때 신고를 안 했다가 국회의원 되면서 당선이 되고 나서 비례대표 다시 신고했잖아요. 그런데 예.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실수였다는 말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 뭐 눈치를 보는 건지 어쩐지 제대로 예. 해명을 안 하죠. 떳떳하게 그러면서 다른 당 의원들 뭐 거의 해명이 가능하고 뭐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다른 당 의원들의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재산 신고한 내역을 가지고 이제 뭐 물타기를 하는 상황인데 저 상황도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뭐 성과리 고발이나 검찰서 이런 걸 기다려보겠다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저건 해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먼저 자기 돈이잖아요. 그리고 남편 예. 돈이고 그러니까 왜 그걸 빠뜨렸는지 어떤 내용인지 해명할 만큼 나 말고도 더 나쁜 사람 많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당에서도 그거를 해명을 해라. 빨리 종용을 해서
공인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고. 그러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그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데까지 힘을 다해서 해명하는 게 도리죠. 당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그게 당 궁금하네. 차원에서도 예. 별 문제가 없고 저 별로 지금 문제 삼는 분위기 아닌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조수진 의원에 대한 그것도 뭐 민주당의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얼렁뚱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저것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럼 이상직 의원 이제 민주당 쪽, 이상직 여당 의원 쪽으로 같은 하면, 경우도 예. 이스타항공 지금 문제요. 좀 이스타항공인데 창업자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지금 편법으로 그 상속 물려준 문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지경이 될 때까지 특히 고용보험료 5억 원을 안 내가서 예. 그 정리해고 당한 600명의 지금 전직 직원들이 지금 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걸 그냥 놔둘 수가 없죠. 당의 노동정책과 정반대되는 일을 당 소속 의원이 창업주인 회사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자들을 뭐 이낙연 대표도 경고를 했고 기자들도 계속 그 이상직 의원한테 접촉하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가진 주식은 다 헌납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다만 인수합병에서 남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고용 승계가 되도록 노력하는데 자기가 돕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만 하고 예.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고용보험료 관련 5억 원 미납 부분은 자기가 경영을 안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오너였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경영하던 회사였고 그래서 그 당에서도 이번 주 안에 아마 조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찰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제명할 그냥은 안 넘어가고 가능성이, 제명할 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놔두고 지나가지 못할 그렇죠. 분위기죠 지금. 예. 추석 전에 제명하겠다는 예. 거고 그리고 그 600명이 정리해고를 당하는 지경이 됐는데 고용보험료 5억 원을 안 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이라는 거는 말이 안 변명이 되는 없는 것 거죠. 특히 같습니다. 민주당이 노동 친화 정책을 그렇게 주장하는데 예. 당에서 그걸 그대로 놔두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민주당 분위기는 제명할 제명 것 쪽이 같다는 거죠. 네. 높다는 거죠. 네네. 추석 전에 제명, 이번 주 안에 제명.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그 사안으로 보면 결코 이거보다 가볍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은 분명한 태도를 안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그 앞서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아주 빠른 제명이나 빠른 결정을 하면 이 민주당 추석 앞두고 여당이 여론적 공세가 뭐 간단치 않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그 아들 군대 뭐 특혜 이런 걸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저것 해명이 되기도 하고 사실 그 약발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여론 호응도 좀 전 같지 않고 한 상황인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사안을 특히 이제 박덕흠 의원 사안을 민주당이 물고 늘어지고 이제 굉장히 공격하는 게 추미애 의원이나 이제 그 자당의 뭐 이상직, 김홍걸 또 윤미향 의원 그 문제를 물타기 하는 건 아니냐 뭐 그런 측면이 네. 있겠죠. 당연히 여당 야당 상대방에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공격하는 건데 그렇게만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국회의원이 건설업자 출신 국회의원이 그 건설업과 관련이 깊은 국토교통위원회를 그렇게 오랜 세월 하면서 광고공사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국민정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업계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저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를 여론을 국민 눈높이에 생각하면 답이 자명할 것 같습니다. 예.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계속 그래서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면 민주당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추석 앞두고 특히 추석이 여론이 많이 물론 이번 추석은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덜 모이더라도요. 여론이 많이 형성되는 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추석 앞두고 더욱 이걸 그냥 뭉개고 가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추석이건 아니건 간에 뭉개면은 민주당이 좋아할 겁니다. 예. 다른 얘기 좀. 네. 이재명, 이낙연. 네네. 지지율 얘기죠. 지지율 얘기는 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호각지세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한번 간단히 일단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네. 지금 우선 어떻게 나왔나. 그 지지율이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사, 엠블레인 리퍼블릭 등 4개사가 한 지표조사 얘기인데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한 조사인데 지금 똑같아요. 24%. 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인데 지금 거의 몇 주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호각지세, 양자구도 이렇게 쭉 계속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뭐 다 높지 않아요. 3위가 5% 받은 홍준표 무소속이고요. 예. 4위가 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런 거고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정세균 그 총리는 본인들이 조사에서 빼달라 해서 조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정세균 총리도 빼달라 그랬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정세균 총리도 국무총리가 지금 총리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빼달라 해서 두 분은 빠졌고요. 네. 또 이제 또 한번 볼 게 더불어 그런 민주당 지지층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낙연 지사가 압도적으로 아. 높죠. 49%면 거의 50% 가까이. 이재명 지사가 33%인데 저거는 이제 응답한 사람 중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저걸 보면 이낙연 지사가 이른바 그 친문 세력 그리고 호남 세력 등 민주당 지지자의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 기반의 예. 과반 가까운 확고한 지지층이 갖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가 아직 보면은 중도층, 국민의힘 지지층 뭐 이런 쪽에서 좀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재명 경기사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당시 후보를 굉장히 공격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상당히 반감을 샀는데 그 영향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민주당의 주류 세력,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 그리고 호남 쪽 지지 세력 그 양대 아직까지는 세력은 이낙연, 이낙연 후보 대표 쪽으로 많이 가 쪽으로 있습니다. 많이 가 네. 있다. 예. 이 얘기를 다시 풀면 대선 후보 경쟁에서는 이 지지도는 지금 호각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쟁으로 치환해 생각하면 아직은 압도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이낙연 있는 후보가 거죠. 유리하죠.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저 추세가 쭉 가면 무난히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직 뭐 많은 세월이 네, 남아 근데 있고 경선 예. 방법을 어떻게 할지, 또 예. 뭐 국민 경선으로 해서 뭐 이렇게 배율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규칙을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큰 이변이 없는 한 저거는 당내 경선은 유리한 국면이죠.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그 전통적 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높은 건데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 친문파인 김경수 지사. 네, 부산 예, 지금 예. 이게 경남 출신이죠. 경남 예. 출신이 경남 출신이고 좀 경남지사인데 얼마 전에 이해찬 전 친문의 대표가 적자라고 할 수 네, 있는, 뭐 예. 적자는 아닌가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 친문 세력도 여러 있으니까. 근데 예. 그렇게 따지면 뭐 유시민 뭐 이사장도 그분은 뭐 적자라고 정치를 안 할 수 있죠. 한다 했으니까. 근데 예. 어찌됐건 이해찬 전 대표가 시사인 인터뷰에서 대표 물러난 다음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판에서 이기고 살아 돌아오면 주목해야 할 주자다. 예. 그리고 그 대선 때 55세니까 뭐 나이가 뭐 이렇게 어린 것도 아니다. 또 얼굴이 동안이라 그렇지. 이재명 지사랑 큰 차이도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건 있죠. 뭐 친문 세력의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지킨 사람이기도 하고 그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영남 후보론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영남 후보론을 내세워서 영남의 지지 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확고한 지지 세력이 수도권과 호남 세력, 뭐 친문 예. 세력 이렇게 해서 뭐 안정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이긴다 이런 구도인데 그 영남 후보론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살아오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지켜봐야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는 친문의 어떤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는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또 들어온 당원도 많고 친노 친문 세력이 가장 큰 세력인데 물론 그게 이제 호남의 전통적인 민주당 당원들하고도 뭐 겹치고 교집합도 있고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잡하고 수도권은 또 나름대로 분석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주류 친문은 가장 세니까 가장 예. 많고 네, 중요하죠. 그 친문도 근데 선호도를 단순히 어떤 선호도보다는 나중에는 당선 가능성에도 많은 비중을 그렇죠. 두겠죠. 누가 될 사람 밀어주는 분위기가 그렇겠죠. 있으니까 예. 나가서 떨어질 것 같으면 안 밀죠.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그 모든 게 변수가 돼서 이제 가까워질수록 좀 그렇습니다. 친문의 선택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 얘기 네. 방금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유튜브는 다시 하겠다는 얘기죠. 네, 알릴레오 예.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죠. 그 노무현 재단의 그 유튜브 알릴레오를 그만뒀다가 다시 하는데 그때 그만둔 게 이제 4.16 총선 직전에 뭐 진보 세력, 민주당, 범민주 세력 뭐 180석 무난하다는 얘기를 했다가 구설에 올렸죠. 예.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 해가지고 곤욕을 전제 치렀죠. 세력 예. 불러서 수도권의 일부는 자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정치평론 안 하겠다 그러고 예. 정치평론계 은퇴 선언했잖아요. 예. 뭐 가짜뉴스에 맞서기해서 만들었던 정치평론인데 다시 돌아오는데 정치평론은 안 하고요. 책 예. 작가로서 예. 도서평론, 책서평 뭐 이렇게 해서 작가들이나 관련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한다는데 원래 그 유시민 작가죠. 작가 유시민 이사장이 그 전에 그런 책을 많이 썼잖아요. 뭐 내 청춘의 독서라는 예. 뭐 이런저런 책들 많이 써서 도서 비평가로서의 그런 작가의 그 본업 중에 하나인데 근데 뭐 정치 비평 책을 또 서평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본인이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 존중해달라. 이제 예. 그 변수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본인의 결심은 아직까지는 확고한 게 분명해 그렇죠. 보이니까요. 예. 시간은 다 됐습니다. 마지막 짧게 네. 하나. 공수처 어떻게 됩니까? 예. 공수처 지금 국민의힘이 여전히 안 하고 위원들을 있죠. 추천 안 네.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법사위에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국회에서 뽑자 아니면 뭐 법대 교수들 로스쿨 협회 회장한테 그 추천권을 줘 이런 법들을 막 내놨어요. 그래서
아마 계속 국민의힘이 저걸 안 하면 법을 바꿔가지고 법을 바꿔서라도 하겠다는 쪽으로 결판을 가는 것 같습니다. 짓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인 올해가 거죠. 다 가잖아요. 이제 예. 10월, 곧 10월이니까. 10월이니까요. 올해 안에 저걸 마무리하려면 여당도 시간이 없죠. 그리고 비난도 커지고 지지 세력이.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